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마라탕을 먹으면서 썰을 풀려고 하는데요. 이 신성한 마라탕을 먹으면서 그 썰을 풀기는 좀 싫지만 일단 마라탕은 너무 맛있게 생겼고 탕화쿵푸 3단계예요. 썰 제목을 말하자면 잠시만요. 한 입 먹고 별로 안 매운데 진짜 관공 전남친에게 바람과 한승까지 당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No! 일단 먹으면서 썰을 풀어볼게요. 일단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 다 적어놨거든요. 까먹고 말을 안 하는 게 없도록 이렇게 노트북에 다 적어놨어요.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수능 끝난 고3 그때였어요. 알바를 하려고 막 찾아봤습니다. 친구가 여기 알바하는 거 어때? 추천해서 저의 인생 처음으로 어떤 가게에 알바를 취직하게 됩니다. 그곳에서 이제 만났고 제 전 남친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성인이신 연상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은 그 알바하는 데서 조금 직급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저를 면접도 봐주시고 교육까지 해주셨어요. 이제 그분께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은 옆에서 딱 붙어서 완전 전담 마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랑 제일 친해졌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 같이 친해지면서 MBTI 물어볼 거 아니에요. MBTI 물어봤는데 저는 INFP거든요. 근데 본인도 INFP래요. 그러면서 그분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으셨거든요. 근데 자기는 연애를 안 하고 싶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방에서 갑자기 막 연애 안 하고 싶다면서 쩌렁쩌렁 외치는 거예요. 나 바지 빵꾸질 냈어. 펫처럼 붙어 다녔거든요. 모든 알바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약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어느 날은 이제 카톡이 왔어요, 그분한테. 처음에는 약간 카톡이 거의 다 일적인 카톡이었는데 갑자기 점점 사적인 걸로 변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여친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. 근데 DM으로 왜 카톡 안 읽냐 잼민아? 이렇게 카톡이 온 거임. 카톡 읽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.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거든요. 왜냐면 저 일할 때 되게 잘 챙겨줬거든요, 그분이.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?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분은 헤어지고 저랑 연애를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집착하게 된 이유가 첫 시작은 제가 원인이었어요. 같이 있다가 제 폰으로 같이 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. 릴스를 보다가 위에 DM 띠링 한 거예요. 제 폰 알람이. 숨기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남이 제 핸드폰을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DM 알람 띠링 왔을 때 이렇게 저는 올렸죠. 근데 그게 제 남사친이었거든요. 그래서 걔가 뭔데 보자 하고 눌러래요. 저는 솔직히 폰 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걔도 되게 제 남사친도 되게 오랜만에 답장을 한 거여서 저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땡땡아 보고 싶다 물결 이렇게 DM을 보냈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고 개빡치신 거죠.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싸우고 나는 가겠거니 많이 한 걸 내가 미안하다고 잡고 그게 이제 약간 집착의 시작이 됐습니다. 어쩌고 보면 제 영향도 있긴 한 거죠.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이 너무 화내가지고 제가 나 남사친이랑 연락 다 끊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끝났어요. 이 사건의 시작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저는 갓스물이고 그때 남자친구랑 외박하는 게 안 됐었거든요. 근데 그분은 외박 안 되는 여자친구를 만난 게 제가 처음이래요. 그래서 자꾸 반항을 해야 외박도 뚫린대요.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내가 반항을 해도 안 될 사람이란 걸 제가 알거든요. 그럼에도 그 순진했던 내가 외박을 허락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늦게까지 계속 밖에 있는 일이 많아졌고 새벽까지. 그래서 되게 엄마 아빠랑 그때 많이 싸웠어요. 결국 저는 외박이 안 됐어요. 끝까지.
솔직히 가스물인데 누가 그걸 허락해주냐고. 아무튼 근데 이때 저는 그분도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좀 지금보다 많이 휘둘리고 연약한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맨날 가스라이팅해도 나는 다 휘둘렸던 것 같아.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되게 가르치려고 많이 했고 만약에 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그대로 존중 못 해주고 되게 고치려고 저를 엄청나게 많이 뭐라 했거든요. 예를 들면 저는 성격이 좀 느긋느긋한 편인데 그분은 되게 급하고 답답한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게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막 답답하다면서 되게 나를 뭐라 해요.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?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나를 뭐라 하고 고치려고 들었어요. 또 뭔가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낀 게 저는 가스물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. 되게 어리고 가면서 얘기했던 게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직업하면 어떨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봤는데 니는 안 돼. 니는 못해. 이런 식으로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. 남자친구면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? 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한테 약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청경채가 개맛이네. 이제 본격적으로 집착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것까진 서론이었고 저한테 되게 수많은 집착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때 보고 싶다고 말한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된 거래요.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래요. 저는 대학에서도 남자애들이랑 한 번도 말도 해본 적 없고 대학 MT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걔를 신경 쓴다고. 그리고 폰검사도 맨날 했고요. 남사친들이랑 연락하는지 보려고 맨날 폰검사 했고요.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폰검사 맨날 했고요.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새로운 데 알바를 갔어요. 거기 홀에는 저 말고는 다 남자분들이셨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찾아온 거예요. 그러면서 니 나와 이러는 거예요. 나는 나보러 왔구나 해서 신나게 방방방방 왜 불렀어? 이렇게 뛰어가는데 갑자기 니 왜 남자들 사이에 껴있냐? 이러는 거예요. 솔직히 홀에서 할 거 없으면 다 이렇게 쪼르르 서 있잖아요. 그거였어요. 그냥 남자 남자 이렇게 그냥 쪼르르 서 있었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남자들 사이에 껴있니? 내가 무슨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앞치마 입은 채로 막 싸웠어 길에서.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 가게가 통유리로 된 가게였거든요. 그래서 걔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.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되게 남자 알바 막 분들이 저한테 말 걸러 오면은 막 도망가기 바빴고 거기 가게에서는 다 같이 일하다가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밥도 한 번도 같이 먹은 적 없어요.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일하는 것도 불편하게 해야 했고 근데 제가 그만큼 걔를 좋아했으니까 내가 그 짓거리를 한 거지. 나도 바보였지. 그리고 거의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알바면. 근데 거기서도 말투를 겁나 딱딱하게 해래요. 네 이렇게만 해래요. 그래도 막내인데 솔직히 그럼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나?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. 어느 날은 친구랑 술집을 가서 둘이 술을 먹고 빠이빠이를 했어요. 그날 뭐 아무것도 없었어 당연히.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제 전 남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되게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.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건 전화일 수도 있고. 근데 그거 가지고 니 어제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 줬지? 다시 전화해봐. 다시 전화 걸어봐. 이런 거예요. 뭔 소리야. 했지만 아닌 걸 증명하려면 전화해야 되잖아. 전화 걸었어. 근데 그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. 그 사람 전화번호를 지 폰에 저장해가지고 카톡 프로필 봐가지고 그 남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본 거야. 근데 다행히 아주머니? 아저씨 이런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? 이 외에도 진짜 집착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분도 이제 새로운 알바를 하게 됐어요. 예전에 같이 알바했을 때 막 알바하면서 싸우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같이 일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각자 따로 알바를 하게 됐죠. 그때 또 제가 또 다른 새로운 알바를 할 때였거든요.
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에 그분이 알바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. 자주 제가 그 앞으로 가서 같이 집을 갔었어요. 그리고 거기 저랑 아는 분도 있어가지고 거기 데리러 제가 자주 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자꾸 한 여자 알바생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. 여자애 초. 계속 신경이 쓰여요. 그 여자애만. 다른 여자 알바생은 신경 안 쓰이는데 걔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. 그리고 그 알바하는데 탈의실? 스태프실? 같은 그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. 거기서 그 둘이가 들어가서 되게 히히덕거리는 거야. 나는 밖에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알바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냥 되게 히히덕거리는 거야. 그때 그 신경 쓰임이 증폭했죠. 그래 되게 삐리했어. 그리고 회식도 되게 자주 해. 공식 회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술 먹는? 제 그 전 남친분도 제가 그 여자애를 거슬려 하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에는 제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 회식이 아니라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술을 먹는데요. 여 둘, 남 둘이서 술을 먹는데요. 하고 보내줬어. 근데 그분이 신경 쓰는 거 알잖아요, 제가. 그 여자애랑 최대한 접점이 없게 대각선으로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걔가 말한 거랑 다른 거야. 대각선으로 안 앉아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. 지랄한 것도 아니었어. 그냥 물어봤어. 오빠가 말해준 거랑 왜 달라?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막 지가 더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막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. 숨 막히고 어쩌고 싸웠어요 결국. 이제 집에 간대. 근데 집 가자마자 바로 자겠대. 우리 아직 화해 안 했는데. 근데 일단 알겠다 했어. 그리고 며칠 뒤에 입을 동무 당했습니다. 저는 많이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을. 제가 줄 물건들도 있고 솔직히 짧게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. 꽤 오래 만났어. 줄 물건도 있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우리가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싫대요. 그 물건을 내보고 버리래. 때를 겁나 썼음. 갈 거라면서. 지 앞에 갈 테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물건을 받으러 나왔어. 근데 그래서 저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만나서도 그분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되나?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막 저는 미련 곰탱이였으니까 문자를 막 보냈어요. 근데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다 씹고 포기하려던 찰나에 얼마 안 돼서 카톡 프사가 바뀌었다고 딱 뜨더라고요. 그 전 남친분이. 이렇게 자기 셀카인데 옆에 여자 옷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서 찍었는데 바로 여자친구 사진이랑 같이 올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. 누가 봐도 여자 옷이라서 약간 꼬름하다 하는데 갑자기 인스타를 보는데 그 계정 추천이라는 게 가끔씩 뜨잖아요. 근데 거기에 커플 비공개 같은 계정이 떴어요.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삐리함을 느낀 여자애랑 사귀는 거지. 그래서 뒤통수 팍 맞고 일단 팍 진짜 그냥 끝이다 생각하고 잘 지냈어. 어느 날에 저랑 친한 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.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할 말이 있대요. 자기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대요.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저의 친한 언니가 제 전 남친분이랑도 친하거든요. 왜냐하면 셋이 같이 알바를 했었거든요. 그 제 친한 언니랑 그 언니 남자친구분이랑 또 다른 모르는 언니 셋이서 술을 먹고 있었대요. 그러다가 제 전 남친이 갑자기 그 술자리를 보고 꼈대요. 저랑 사귈 때였어요. 그러다가 친한 언니랑 친한 언니 남자친구분은 빠지고 그 모르는 언니랑 제 전 남자친구 둘이 술을 마신 거예요. 저랑 사귈 때. 근데 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. 그 술자리에 낀 것도 몰랐고 둘이 남아서 술을 마신 것도 몰랐고 그 언니분이 만취를 하셔가지고 술을 깨보니까 구체적인 바람을 핀 상태인 거예요. 모르는 언니분이 네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나오셨대요. 저의 친한 언니한테 그분이 말을 해준 거죠. 제가 그게 언제쯤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한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고 그냥 좀 옷이 얇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봄, 여름 그쯤일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겨울에 헤어졌거든요. 그러면은 그 짓거리를 하고 나랑 몇 달을 더 만난 거잖아. 거기서 또 충격을 먹었고 진짜 정이 다 털렸어요. 솔직히 그때 마음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상처받진 않았거든요. 그렇구나. 정말 쓰레기 누적.
마지막 한 발. 제가 그거를 좀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톡으로 왜 그랬고 나랑 뭐 그랬고 이 앞으로 내년에 안 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. 답이 안 왔거든. 혹시 나를 차단했나?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는 완전 잘 살고 있었어요. 시기 한번 당하고 제 스스로 좀 많이 단단해졌거든요, 사람.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날 시험 기간이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혼자 꼬질꼬질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까 친한 언니한테 전화가 와요.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지금 걔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를 만나고 싶대요. 얘기를 하고 싶대요. 우리 집 앞으로 오겠대요.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대요. 중요한 건 그때 걔는 그 좀 삐리하다고 했었던 그 여자애랑 사귀고 있었고요. 사귀고 있었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다 맞춰준 내가 생각나는 거지. 근데 솔직히 괜히 여친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얘기라도 하면 우리 동네고 동네 사람들이고 한데 뒷말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기 싫어가지고 안 나왔거든요. 근데 계속 그 언니한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저한테 저에 대한 미련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. 지나가는데 나는 걔를 못 봤는데 걔가 나를 봤대요. 나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터져서 막 울었다. 그리고 요즘 잠도 못 자고 막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와서 저는 그 사람 한 명 잘못 만나서 대학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후회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돼. 알았지? 남자를 잘 만나야 돼. 저는 걔랑 헤어지고 나서 제 모든 이상형이 그 사람과 다 반대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. 그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일이고 사귀면서도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또 어이없는 게 그분도 지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알아. 자기도 안 돼요. 자기도 안 하는데 계속 하는 거야. 제가 너무 짜증났어. 말상 다 쉬웠어. 그래서 저는 항상 20살인 친구들 보면은 20살 때 연애하지 말라고 맨날 제가 말한단 말이에요. 그래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좀 단단해졌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나쁜 경험도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래도 안 좋은 남자 만나지 마세요, 여러분. 헤어질까 생각 들면은 헤어지고 집착 심한 남자 만나지 마시고 저는 너무 시달렸어가지고 너무 짜증나. 그 사건도 있었어. 젤리 앱 아세요? 그게 되게 오류가 많잖아요.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어디 나갔다 온 걸로 뜨는 거야. 그것 때문에 너 진짜 많이 싸웠지.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좋은 사람 만나시고 건강한 연애를 합시다.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